기초사 생략 사유가 있는데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한 것들은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사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될 때는 개발을 위한 것이 거의 목적이었어요. 개발 목적. 그래서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의 100분의 50 이상해야 된다는 말이 처음에는 맞았어요. 그게.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이 꼭 개발만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다양한 목적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과거보다 현대가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하나의 똑같은 제도도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본래는 개발 목적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연상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제 개발이 목적입니다. 보통 그렇죠. 자, 여기는 기초사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기초를 합니다. 그럼 그 지역이 개발하는 데 적합한가? 재해 발생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개발했을 때 혹시 부작용이 없는가? 개발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 조사하는 거잖아요. 인구, 경제, 사회문화도 하겠지만, 그죠? 보통은 개발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여기가 남양주시인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고 싶은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요 도심지에 위치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자, 도심지에서 여기는 개발해도 좋다는 것이 인간들의 도심지로 형성된 여러 가지 행위에서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개발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기다 정하고 싶어요. 근데 기초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검증됐잖아요.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고 싶은데 이 지역이 나대지 면적이 나대지가 2%에 미달돼요. 그럼 다른 곳들은 다 이렇게 개발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또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꼭 홍상 개발 목적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보전이라든가 정비, 관리 등의 목적인데 이게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대요. 몇 미터? 12m.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그럴 때도 역시 이것이 이제 개발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여기다 정하고 싶은데,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일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고 싶은데, 이곳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칙으로 지정된 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한대요. 그럼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미 개발해도 좋다는 것이 검증이 됐겠죠? 여기도 기초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말은 알려줘요. 알려주면서 나대지 몇 퍼센트? 2%. 몇 미터 이상 도로 설치가 없을 때 12m. 도심지라든가 다른 분들은 아까 말한 요령대로 보시면 되고 도심지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 도시군 계획설 남양주시청 옮기기로 했다고 칠까요? 남양주시청을 옮기기로 했어요. 도시군 계획설 결정하는데 이것을 해제를 한대요. 안 옮기기로 했대요. 자, 안 옮기기로 하더라도, 다시 볼까요?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때 이 절차 거쳐야 되죠? 변경할 때 거쳐야 돼요. 그 내용을 폐지할 때도 이 절차 거쳐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폐지할 때 이 절차 거치지 않아도 예외들이 있긴 있어요.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했는데 20년 동안 안 한다. 그럴 때는 폐지하는 절차를 행정처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다음날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런 의제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폐지할 때도 도시군 관리 절차 밟아야 돼요. 자, 도시군 계획서를 20년 된 게 아니고 5년 만에 폐지를 하고 싶대요. 그때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민들 의견 듣고 하는 절차 등은 거치는 게 맞겠죠. 근데 봐요. 시청 만드는데 적합하다고 기초사 다 통과됐어요. 근데 안 만든대요. 그냥 백지로 하는 거예요. 기초사 생략할 수 있다. 되겠죠. 도시군 계획서를 해지하다든가 아니면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폐지한다라든가 이럴 때도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폐지, 해제 이 단어 가지고서 아까 이제 기초사라는 것은 꼭 그 목적은 아니지만 개발 목적으로 기초사를 하는데 폐지, 해제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구나.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아주 그 단어를 가지고 찾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도시지구 단위 관련된 겁니다. 설명드렸죠. 자, 1, 2, 3, 4 보면요. 지구 단위 계획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라든가 나대지 면적이 2% 미달하거나 또 지정 목적이 개발이 아니고 정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는데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로 지정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기 이미 수립되어 있는 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한다. 이럴 때도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다. 5번 용도지구 폐지, 도시공 계획설 결정 해제. 5번은 너무 말이 길어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자, 6번에 있는 해제, 도시공 계획설 결정 해제한다. 소극적이죠?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기초 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1, 2, 3, 4 할 때는 나이도 10이다 해서 한번 했죠. 나이도 10이다. 나이는 나대지가 2% 미달할 때. 또는 도심지예요. 도심지는 주거지역에 연접하면 안 되고 어디에 연접해 있어야 돼요?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 괄호에 있는 걸 자꾸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도심지에서 상업지역 연상할 수 있죠, 여러분들? 공업지역 나오면 틀리겠죠? 이런 걸 가지고 답으로 처리할 때가 있어요. 이제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너무 괄호화 있는 거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어려우면 제가 안 하겠는데, 상업적이, 도심지니까 상업적. 이 정도 연상할 수 있겠죠, 이제. 공업적은 아니겠죠. 그리고, 나이도 10이다 했어요. 10이다는 12m고, 다는 다른 법률이고요. 그리고, 폐지, 해제. 나오면 되고. 자, 환경성을 생략하고 싶어요. 환경성부터 생략. 지금 1번에 있는 거, 여기는, 여기, 지금 본 이 사유, 여기는 이제 해제 또는 뭐 폐지 할 때, 여기에 있는 사유는 기초 조사를 생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적성, 재취약성,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는 다 생략하는 거. 기초사를 다 생략하는 거. 토지적성, 재취약성, 환경성 검토 다 생략하는 거. 만약 다음 중 토지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으면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생략할 수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데 그것이 상업지역 연접한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 해당되는 거예요. 환경성 검토도 지금 말한 나이도 10이다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환경성, 그게 이제 큰 번호 2번에 환경성 생략하는 게서 동그라미 1번에 위 1번에 해당되는 경우, 이건 다 생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에도 있고 4번에도 있고 다 1번에 해당되는 것들은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 다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환경성 검토만 생략하는 사유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 전략 환경 영향평가는 일반적 우리 법에서 말하는 환경성 검토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예요. 그럼 그 절차에 따라서 환경성 검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생략할 수 있다. 그게 훨씬 어렵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제 지문에 이렇게 문제, 다음 중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 뭐 한 3개 정도. 1번 나대지 면적,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곳이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2번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 뭐 3번 주거지역을 관리적으로 주거지역을 녹지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들은 적 없죠? 요건 이거 들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생략사예요. 그러면 1번, 2번, 기억, 니은 되겠죠? 기억, 니은, 티에서 기억, 니은, 이제 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답이 된다는 거야, 이제. 이거 2개만 하면 기억, 니은이 답이 되는 거고, 이제. 2개 낼 수 있고, 한 3개 정도 지문 낼 수 있는 거, 이제. 토지 적성 평가. 나이도 10이다. 해당되면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죠? 또 도시공원 계획서를 해제를 하고 싶어요. 토지 적성 평가 뭐하러 해요? 해제하는데. 개발하는 게 아닌데. 그죠? 생략할 수 있죠. 근데 토지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었던지. 토지적성 평가만. 어쩔 수 없이 강의니까 그냥 뭐 비유를 할게요. 이제 삼성, 현대, 대우만 좋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삼성, 현대 들어가려면 직무적성 평가 해야 돼요. 일단 뭐 제일 어렵다고 하죠. 우리나라 제일 좋은 회사니까 그냥 그렇게 할게요. 중소기업 중에 더 어려운 회사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 들어가는데 직무적성평가 통과됐어요. 그럼 다른 회사 갈 때 직무적성평가 하지 않아도 된다. 1등급 평가 받았어요. 그러면 개발해도 제일 좋다는 평가 받은 것이 용도 지역상 어디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그건 개발해도 좋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때 토지적성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탐소년대에서 중소기업한대요. 물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비유적으로 했어요.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서 생략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제일 1등급 평가 받았거든요. 또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뭔가는 모르겠지만 결정하고 싶대요. 토지적성 평가 생략해도 된다. 그건 개발해도 좋다는 1등급 평가를 받았어요, 이미. 그럼 거기 기반시설을 설치하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든 뭐 아니면 무슨 용도지역을 바꾸든 간에 변경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어디였어? 토지적성 평가에서 동그라미 1번에 맨 위에 있는 기초 생략사유에 해당될 때 그건 다 생략되는 거예요. 나이도 10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관리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기억할 수 있죠 이거는. 동그라미 3번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다. 무엇인가 모르더라도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에서 이거는 토지적성 평가가 1등급 평가 됐잖아요. 그럼 다른 걸 거기서 뭐 하더라도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평가된 거죠.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꾸고 싶대요. 이건 개발해도 좋다고 이미 평가됐죠. 근데 개발 안 하는 용도로 바꾸고 싶어요. 뭐 토지적성 평가 안 해도 되잖아요. 물렁물렁한 땅을 개발해도 좋은가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적성 평가하는 거지 개발하는데 가장 적합한데 개발 안 하겠다고 할 때는 토지적성 평가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 계획관리적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뭐 들어가 있는 동 말도 하고 어려우니까. 근데 또 거기 더 들어가면요 계획관리를 자연녹지로 할 때는 생략할 수 없다 하는 말까지 있어요. 뭐 그거 낼 수 있어요. 출제하는 사람인데 그까지 공부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제. 왜냐하면 계획관리나 자연녹지는 둘 다 개발하는 용도이면서도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토지적성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인데. 뭐 저만 알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몰라도 되고 그냥 주거 상업 공업정에서 뭔가 한다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외워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니까 하지 않겠다 그것까지 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녹지적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럼 토지적성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 또 비슷한 취지예요.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아까 개발을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가능하다고 이미 평가된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도 개발해도 좋다는 평가가 된 겁니다. 거기서 도시군 관리계획 다른 걸 위반한다 할 때도 토지적성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이나 남양주시청을 옮기기로 했어요. 그럼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토지가 이용 가능하다고 평가된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하나 짓고 싶어요. 그럴 때 토지적성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2번 동그라미 3번, 4번, 5번은 야 여기는 토지가 개발해도 좋다는 것이 이미 평가가 된 곳이구나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좀 도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외우기보다. 6번도 마찬가지네요. 6번까지. 3, 4, 5, 6은 같은 말이에요. 6번에도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 무슨 법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조성이 됐대요. 조성해놓으면 개발해도 좋네요. 그죠? 여기서 다른 도시군 관리 위반할 때 토지적성 평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 법령에 따라 하는 말에서 다른 법률 여기서 제가 말한 것처럼 비슷한 취지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7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이것은 거꾸로예요. 무슨 말이냐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용 가능한 토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용 가능하지 못한 토지를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야 이거는 무슨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개발하는 용도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지가 개발할 용도로 가능한가를 토지적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개발 못하는 걸 개발시키기 위한 게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3, 4, 5, 6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완벽하게 암기 안 해도 돼요.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토지적성 평가는 이거 말고도 있어요. 또 생략사유가. 다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외우는 것들은 안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 한 겁니다. 그리고 1번에 있는 말이 나이도 10이다가 나오면 토지적성 생략할 수 있어요. 5년 나오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적이라든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든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면 생략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오히려 이제 현재 이용 가능한 토지인가를 확인하는 토지적성 평가가 아니고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뭡니까? 앞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용 가능한지 가능하지 못한지 평가할 필요가 굳이 없다. 도시개발 사업. 약간 3, 4, 5, 6과 7번은 약간
뭐 반대 상황은 아니지만 약간 이제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재해 취약성 분석 생략 사유. 나이도 10이다에 해당되면 재해 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어요. 5년 이내 실시한 바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해 취약성은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가 많은데 이걸 공부하게 되면 토지적 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사유하고 섞여서 공부를 절대 안 하는 게 나아요. 둘 다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토지적 성평가까지 하고 뭐 재해 취약성 나오게 되면 이제 토지적 성평가 공부한 거 해서 그냥 대충 때려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이도 10이다에 나오면 좋고 5년 나오면 좋고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뭐 3년 이렇게 나오거나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로 찾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주로 토지적 성평가가 그나마 다른 것보다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한번 이제 한 거고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요. 토지적 성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민과 지방의 의견 들어가고 있죠. 국장, 시도의사, 시장 우선은 도시군 관리를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계획안에 반영해야 됩니다. 공청회도 마찬가지죠. 그 14일 전에 공고하라고 있죠. 공청회. 여기서 주민들 의견 듣는 것도 역시 14일 이상 들어야 돼요. 도지사항이 일간신문과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서를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그 열람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공고 열람을 줄여서 뭐 공람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열람, 공고 열람, 공람 글자를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들 의견을 14일 이상 듣는구나 이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용 하는 거 들어야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지방의 의견 들어야 돼요. 기반시설 중요한 것 결정한다. 들어야 돼요. 그 정도 하시면 기반시설에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가 안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거든요. 이제 용도지역은 아셔야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 그리고 광역시설,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대학이나 공원, 지방자치단체 청사, 화장장, 공동묘지, 하수 종말처리설, 폐기물 처리설 이것들인데 제가 그냥 용광로철 이런 정도 한번 있습니다. 용광로철, 광역시설 또는 주간선도로, 철, 도시철도 이런 그거 말고 중요한 것들 외우기 어려워요. 어린이공원 지방의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린이 학교 들어요, 안 들어요? 어린이 학교. 제가 어린이 공원 안 된다고 하면 어린이 학교만 안 듣겠죠. 비슷한 성격이 있으니까 물었겠죠. 대학만 보내요. 대학만 하잖아요. 동그라미 대학. 대학에 어린이 학교란 말 없는데 그냥 대학을 비해서 그 공원도 큰 공원은 듣고 학교도 큰 거는 들어요. 근데 작은 거 안 돼. 경미한 거 안 된다 이거. 경미한 거. 어린이 공원, 어린이 학교라고 안 나오고 뭐 초등학교, 유치원, 대학, 고등학교 나올 수 있는 안 나와 그거. 안 나. 걔네들 안 나오고 그냥. 나오면 어린이 공원은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출제하는 그 출제 유형이 좀 그래요. 아무튼 어린이 공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다 무시하고 만약 어려우면 어린이 공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경미한 것들,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 같은 거.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보시면 기억,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럼 지방의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도시적 축소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옛날에 축지법을 쓰는 도사들이 있었어요. 축지법을 쓰면 빨리 가는데 막 생략하고 성큼성 가요. 막 생략하고 가요. 그게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축지법을 쓰면 생략할 수 있다. 축지법이요. 도시역의 축소. 축. 지구 단위계 지. 도시역 축소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정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광로철을 결정할 때 이때는 지방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여기 있는 거 지금 여기 암기는 못해도 좋아요. 지방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는 제가 용광로철 이렇게 단순화시켰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근데 이것을 지방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럴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이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지방의원 정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것이 지방의원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방의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얘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나오면. 왜냐하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가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그 지역에 용, 건, 용, 이 그리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거든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대요. 그때 여기에 혹시 해당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지방 의견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뭐 지구단위 계획에 여기 있는 큰 시설 같은 것들이 잘 포함이 안 되지만 어쨌든 포함됐다면 지방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안 듣거든요.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같은 걸 변경하다가 필요할 때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대요. 그럼 그냥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할 때는 지방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축지법만 외우고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 무슨 말인가를. 어려워도.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1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나왔다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알고서 정리해서 축지법을 해야 되는 거지. 축지법만 외우면 쉽죠. 재밌고 쉬운데 나중에 무슨 말인가를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또 도시역의 축수에 따라 용도 지역을 변경해요. 도시역 축소에 따라서 이제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이럴 때 지방의 의견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역 축소에 따른 경우와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경우. 그래서 이제 그 기반시설을 다 낱낱이 외우는 건 여기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기반시설은 중요한 것은 듣고, 지구단위 계획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구단위 계획 자체도 안 듣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어쨌든 용도 지역을 바꾸거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안 듣는 거예요. 도시역 축소란 말 들으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그 이제 용도 지역과 관련해서만 물어봐요. 그래. 도시역 축소에 따라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어거지로 문제 안 내니까 도시역 축소 나오면 지방의 의견은 안 된다. 지구단위 계획 나왔다면 지방의 의견 듣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네모에 있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이걸 외울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 것은 듣는구나 이런 정도 보고 하시면 돼요. 편하게 거기 있는 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에 정리하면 중요도는 아래에 있어요.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 제일 중요한 건 축소예요, 축소. 그래서 거기 밑줄도 그어놓고 굵은 글씨 한 거예요. 밑줄 굵은 글씨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들. 꼭 해야 되는 것들. 도시역 축소. 그리고 단위 도시공개시설 부지 면적 5% 미만의 변경인 경우 있어요. 만약에 뭐 대학을 설치하고 싶어요. 지방의 의견 들어가고 있죠? 근데 도시공개시설 뭐 대학이라는 게 뭐 공립학교라고 칠까요? 그럼 도시공개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면적을 얼마 범위 내에서 변경한대요? 5% 미만 변경한대요. 이제 뭐 10,000제곱미터인데 만지면 너무 어렵네. 100제곱미터 할게요. 100제곱미터인데 5제곱미터 바꾼대요. 그럴 때는 미만, 뭐 4.9제곱미터 바꾼다. 이럴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도로의 경우에는 시작 지점이나 끝 지점이 변경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 면적을 5% 미만 변경하더라도 그 조건이 있는데 시작과 끝이 바뀌면 안 돼요. 도로 보죠. 여기 이제 아까 주간선도로 이런 것들 할 때는 지방의 의견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주간선도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시작과 끝 5% 미만 변경할 수 있을 때는 지방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는데 근데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시작 지점이나 끝 지점이 바뀌면 안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가 5분 걸어가면 되는데 15분 걸어가야 되니까 시작 지점, 끝 지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노선의 중심점이 이 경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 큰 편, 5%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변화가 크다 이건데 이제 그래서 그 밑에 있죠. 도로의 경우에 시작 지점, 끝 지점이 변경되지 않아야 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들인데 이건 중심선이 너무나
비껴나가게 되면 노선이 크게 바뀌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고, 시작과 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건 이제 한번 여기뿐만 아니고 어디선가 나오더라도 이해를 하면은 이런 것들 읽다 보면은 무슨 말인가 짐작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이거 말고 생략하는 거 많아요. 되게 다 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했고, 5%는 여기 대표 숫자로서, 자, 보통의 경우에 5% 미만, 5% 이하 나오면, 아, 생략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5%. 20% 이상 나오면 생략 못 한다 생각. 보통.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써놨는데, 물론 작년에 이제, 30% 변경하는 경우에서 20%는 써먹었어요, 이미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제. 20%보다 혹시 나온다면 5% 미만. 만약에 3% 바뀌었다, 4%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 아니어도 그냥 생략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정비법에 있던, 도시화법에 있던, 어디에 있던 3%, 4% 나오면 생략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바뀌는 것은 용서가 된다. 물론 이제 10%가 용서되는 경우도 있고 20%가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어쨌든 10이든 20이든 5보다 작으면 생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10이나 20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5보다 작으면 거의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보통. 근데 도로는 뭐가 바뀌면 안 돼요? 5보다 작아도 끝과 시작과 끝이 바뀌면 주민들의 권리관계 영향이 크거든요. 중심선이 너무 벗겨나도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말 정도는 지문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생략하는 게 많은데, 이건 대표적으로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한 겁니다. 여기에만 한정할 필요 없어요. 다른데 어디서 나와도 그냥 도로의 경우에 시작과 끝이 바뀌면 안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맞다 생각하셔도 돼요. 뭐 도시화법이 나왔든 어디 나왔든 간에 나오면 이제. 여기서만 써먹을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소개도 안 합니다. 다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고요. 자, 결정. 도시공원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시, 도, 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공원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해요?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누가 결정해요? 시장 군수 결정한다.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를 대체한다 하는 것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것은 이제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만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데 너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건 안 하겠습니다. 줄긋지 마시고 그냥 혼자 할 때 하지 마시고요. 지구단위 계획 위에 있는 1번까지만 보시고. 자꾸 많이 본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니까 1번은 꼭 기억해 주시고,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국장이 위반한 거 누가 결정해요? 국장.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누가 결정해요? 국장. 국가계획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역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 물어보나 마나 지금 국장하고 있는데 괜히 물어봤네. 국장이 나만 힘들었네. 여러분한테 뭐 하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나 혼자 국장만 대답하면 끝나네. 용도구역은 개도시 수입 있죠? 자, 이건 개발 제한구역. 이건 도시 자연 공원구역. 얘는 시가화 조정구역. 얘는 수산 자원 보호구역. 얘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했습니다. 오늘 이제 결정권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개발 제한구역 누가 결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은 이제 특광 별별 시장 우수할 수도 있고 국장이 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이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근데 위반권자 안 물어봐요. 이건 개발제한법이다. 결정권자는 얘가 한다는 것은 우리 국토계획부에 있어요. 누가 위반하는 것은 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있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자, 누가 결정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은 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결정해요? 시도, 지사. 끝났어요? 대도시시장.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 지사. 이거 누가 결정해요? 해양수산부 장관. 이거 누가 결정해요? 31조에 따른 도시공관리 결정권자. 31조에 따른 도시공관리 결정권자는 시도, 지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이것이 둘리상에 관련되거나 국가에 관련되면 국장이 위반해서 국장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법 해석상 너무 어려워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부칙이 자꾸 바뀌면서 그런데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대도시장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대도시장 또 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복잡해 너무 어려워 이제. 이걸 낸다면 어떻게 낼까? 제가 모의고사에 하나 정도 뭐 고민을 해보겠는데 이거 낼 가능성 없습니다. 30일자에 따른 도시공관리 결정권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공관리 결정권자. 조문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 조문은 이렇게 할까? 틀리지도 모르니까 31조일 것 같은데. 자, 조에 따른 도시공관리 결정권자 한다.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30일째다. 이렇게 조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날 가능성이 잘 없다. 시장군수가 한다. 이렇게 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나올 겁니다. 부치가 관련해서 해석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해석상으로는, 그리고 이제 절대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 못하는 건데, 그렇게 낼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져요. 자, 그럼 이제 이 앞에서, 자, 계곡장, 개발제한국 누가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 누가 하죠?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요거는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이건 수산자원 보역은 회장. 요것도 하지 맙시다. 이제 모의고사 정도는 한번 하고 읽을 때 보면 되겠고. 그럼 이 세 가지만 하면 돼. 세 가지만. 쉽잖아요. 개발제한 국장.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시도지사. 도시자연공원구역. 대도시시장. 근데 대도시보다 높은 시도에 할 수 있죠.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하면 누가 해요? 국장. 주소 몰라도 돼요. 머리다 붙여놔더라. 국가계획 하면 국장이에요. 여기와 관련해서 돼요.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국가계획 관련해서 결정하고 싶다 할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장 결정할 수 있는 건 다시 봤죠. 왜 자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냐면 얘만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자꾸 여러 다각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확실하게 되거든요. 자, 국장이 말한 거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역. 이것은 누가 합니까? 국장.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련된 도시군 관리군 해양수산부 장관. 그렇습니다. 자,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라고 했죠? 이제 여기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는 이제 국장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이 할 것이고, 지자체장들은 관장과 할 것인데, 중장, 관장 틀리게 안 하니까 무시해도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협의할 때 국장과 협의를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라 하는 게 있어요. 국장과 꼭 해야 되는 거. 먼저 기본적으로 국장이 입안해서 결정한 거, 이걸 바꾸고 싶어요. 국장이 결정한 걸 바꾸고 싶어요. 국장이 결정했다고 해서 100년, 1000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 사정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죠. 근데 국장의 결정을 바꾸려고 하면 그래도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개발 제한구역 누가 결정했어요? 국장. 그럼 개발 제한구역이란 말 나오면 혹시 국장과 협의해라. 협의해서 나올 때, 협의할 때. 국장이 개발 제한구역을 정했는데 이걸 해제를 했어요. 해제를 하면 여기서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관리에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개발 제한 해제하면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뭐 시청을 고를 옮기고 싶다라든가 해가 도로를 설치한다라든가 해서 도시공원 관리를 저 안에서 위반할 수 있죠?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최초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한다. 이럴 때는 국장과 협의를 하래요, 또. 처음 할 때. 최초 하는 말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최초. 그리고 이제 불행이 정한 내용인데 좀 불행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좀 보면은 공원이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서 그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데 그것을 5% 이상 면적을 바꾼대요. 이럴 때도 국장과 협의해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1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번 국장이 입안해서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 거기다 의 변경 이것도 좀 써주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 자,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해서 결정을 해놨어요. 11페이지 맨 위에 네모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냈는데 그 지역 사정이 바뀌어서 그걸 바꾸고 싶대요. 바꾸려면 국장과 협의해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국장 권한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국장과 협의해라.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과 협의해라.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해제 이후에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누구랑 협의해야 돼요? 국장. 그래서 최초라는 말 나오면 틀리게 안 할 거예요. 뭐 수산자원 보호구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가지고 힌트를 얻으라 이 말입니다. 개발 제한국은 본래 국장이 결정했던 거고 해제를 하더라도 국장이 본래 제안했던 그런 목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너무나 개발하는 것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서서히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과 협의해서 서서히 개발시키라 이거예요.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개발시키지 말고.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 면적을 5% 이상 축소한다. 이것도 국장과 협의해라. 2 이상 시도 틀리게 안 해요. 공원 틀리게 안 할 겁니다. 1제곱킬로미터 틀리게 안 할 거예요. 몇 퍼센트 이상? 5% 이상. 그럼 아까 힌트 나왔었네요. 5 미만일 때는 경미하다고 했죠? 5 얼마 이상? 5% 이상. 5% 이상만 봐요. 5% 이상. 공원이 나오니까 뭐 공원은 그냥 붙어 나올 거예요. 도로 이렇게 틀리게 안 해요. 이거니까 안 하니까 5% 이상 받고 싶다. 이제 물론 이것만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읽긴 읽어야 돼요. 앞에 있는 말을 5% 이상 바꾼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과 협의를. 이번에 이제 광역시설,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도시공원 관리 했잖아요. 광역도시계획에서 시도지사가 위반했다는 것은 이게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되죠? 그럼 여기도 이미 국장이 개입된 내용과 관련되잖아요, 지금. 다 국장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1번, 국장이 위반한 것. 2번,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시도지사가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뭔가를 위반했다는 것은 그건 이제 시도지사가 국장과 승인받은 내용,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럼 국장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3번도 개발제한국 해제잖아요. 누구와 관련돼요? 국장과 관련되잖아요. 4번 2 이상의 시도에서도 역시 국장을 연상할 수 있고. 근데 2 이상의 시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5% 이상이 나올 겁니다. 물어보면 답으로. 그러니까 1, 2, 3, 4는 다 따지고 보면 국장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국장과 좀 관련되는 게 많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은, 왜냐하면 이걸 다 완벽하게 외워서 시험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 물론 그걸 요구하는 시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국장과 관련되는구나 하면서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찾을 가능성이 적어도 60%, 70% 될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자, 몇 퍼센트 이상? 5% 이상 숫자 외워야 되겠고. 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협의 심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국장과 협의하는 거 하나 봤어요. 자, 1, 2, 3, 4. 국장이 위반한 도시공관리 변경하고 싶다. 또 국장과 관련된 게 있었죠.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는 시도지사가 이것 관련해서 도시공관리 위반하고 싶다. 또 광역도시계획에서 이미 시도지사가 국장이 승인받은 내용과 관련될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해제됐어요? 국장이 결정하고 개발제한국이 해제됐을 때 최초로 도시공관리 위반하고 싶다. 국장이 해야 되고.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이것은 시험에서 그냥 알려줄 거고 당연히 공원 면적을 몇 퍼센트 이상, 5% 이상 축소하고자 한다. 그럴 때도 국장과 협의를 해라. 하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자꾸 이제 관련된 걸 연상하다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국장이 결정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한층 더 강화시키는 게 되는 거고요. 심의는 그렇게 물론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이것도 뜯어보면은. 근데 그래서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심의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면 알 수가 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보통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개발할 때 사람들이 거주하고자 하는 공작물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거긴 거의 들어가지 않겠어요? 개발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죠? 건축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꼭 들어가요. 필수죠? 그래서 뭐였어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하는 것 등 필요한 사항이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어디다 어느 만큼 설치할 것인가, 도로망을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애들이 전문가지만, 애들 아니고 어른들이 전문가지만, 근데 건축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가가 아니고 건축위원회가 또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검토해야 되지만 누구도 같이 검토해라. 건축위원회와 함께 검토해서 심의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행위와 하는 사항이 필수거든요. 기본 원칙.
그래서 양가로 6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결정하면 고시하고 관련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국장은 관보에, 시도지사는 공보에 게재한다. 이런 말은 문제집 같은 게 가끔 지문에 나오는데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고요. 관보, 공보 이런 말 그냥 용어 그렇게 체크할 것도 없네요. 자, 고시 열람시키는데, 자, 아직 도시공관리기 효력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거 가지고 효력 발생 안 해요. 그 밑에 뭘 해야 효력 발생하죠? 지형도면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지형도면부터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